안녕하십니까. 이순철 위원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아무것도 대본도 안 주네요. 대본은 저만 보고 무대본으로 그 이제 올 초에 예. 전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려. 올 초에 네. 지난해 이제 가을 야구 진출팀 기아, LG, KT, 삼성 5강 가능성을 좀 높게 봤고 예. 그다음에 5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팀으로 이제 하나 네. 조금 낮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좀 있다. 이렇게 두산을 이제 꼽으셨는데 네. 지금 이제 반환점을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절반을 합니다. 그렇죠. 지금 68경기 7경기 그러는데 한 4-5경기 남겨뒀습니다. 그죠? NC는 뭐 그때 사고 여파 안타까운 경기장 사고 때문에 63경기를 좀 졌고 도움구장 쓰는 키우면 70경기인데 이번 주말에 바로 이제 절반을 넘기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글쎄요, 제가 전망이. 기아 때문에 야구계 폐일레가 되어가지고 저 맞을려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하여튼 이게 아직은 모르지 않나요? 지금 기아가 그래도 뭐 5할인데 기아가 뭐 극강을 넘어 특강이라고 말씀을 특강. 드렸었는데 예. 저는 몇 개월 사이에 기아가 부상 선수가 그렇게 나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무엇이 잘못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정상적인 전력으로 지금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적이 네, 없잖아요. 네, 거기서 또 팀을 이끌고 가고 있는 김도영과 최영우 선수는 남아 있는데 김도영 선수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네. 또 투수력까지 무너졌어요. 내일 선수도 작년만큼의 볼이 아니고 네, 네. 양현종 선수 마찬가지죠. 원로 선수하고 김도현 선수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투수들은 지금 다 뭐 자기 역할을 못하고 그런데 영입을 했던 조상우 선수, 네. 조상우 선수가 과거의 볼이 아니에요. 그 전상현 선수 힘이 떨니까 모두 그리고 불펜도 최지민 선수 다운되고. 그렇죠. 각도기 네. 선수 나가버렸죠. 그러니까 뭐 하나 그래서 기아가 저는 뭐 극강을 넘어서 뭐 특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가면 5위 턱걸이도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5위 생각을 턱걸이도 합니다.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LG 하나는 이 정도 투수력이면 큰 문제가 그러니까 부상 선수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선발진들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은 포스트 시즌을 하는 것은 거의 뭐 8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LG 이제 하나는 포스트 시즌 나머지 80% 이상. 롯데, 삼성, 뭐 KT 네.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과연 이 팀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두 팀은 거의 뭐 확실하게 포스트 시즌 한다고 보면 나머지 중위권 팀들은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수인 싸움을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거기 하나 변수가 어디냐? 키움입니다. 키움이 지금 승률이 3할이 안 돼요. 네. 사실은 지난번 2달 전에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야구의 10개 팀의 최고의 승률은 최고의 그 우리가 좋은 매치업은 네. 6대4 비율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1위가 7할을 넘어가지 않고 네, 6할대에서 6할 중반 아니면 후반 꼴찌가 3할 후반에서 4할 초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꼴찌여도 1위하고 해도 뭐 이닝 시를 할 수도 있고 1승을 할 수도 있고 3연패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지금 키움이 3할도 못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위팀을 만나면 이제 먹잇감이 되어가지고 3연승을 하게 되면 떨어질 팀도 다시 올라가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서 키움의 경기력이 만약에 더 올라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중위권 싸움이 정말 시즌 144경기 다 끝날 때까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 중위권에 포스트 시즌 할 팀이 하나 LG 빼놓고는 완전히 오리무중에 소용돌이 속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터넷 정수기 교체 고민하시는 분 많으시죠? 성능은 거기서 거기 혜택만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 할 때 비교원 최대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총 128만 원 혜택 놓치지 마세요. 휴대폰 구매를 안 하시더라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드립니다. 보장제 시행으로 타사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 더 드린다고 합니다. 인터넷 가입원 할 때 비교원 비교원은 23년 동안 60만 명 누적 가입자, 983억 누적 현금 사은품 지급, 그리고 개인 정보 보안도 철저해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1670-2521로 상담 받으시거나 녹색창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고 상담 신청하세요. 하나 더,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진짜 그 올해 이제 약진을 좀 보이고 있는 팀이라면 네네. 당연히 하나를 좀 꼽을 수 있겠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롯데가 지금 네. 이제 반환점을 좀 네. 앞두고 있는데 뭐 그래도 롯데는 최대 이기입니다. 위기는 위기죠. 사실은 지금. 이번 주에도 제가 최대 이기라고 네. 진단을 했었는데 네, 위기다. 어제 그제 경기를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숨 좀 돌렸어요. 그런데 지금 롯데가 박수영 선수도 내려가 있는 상태고 네네네. 간보아 선수 외에는 안정감을 주는 투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발이요? 간보아 그죠? 선수도 네. 간보아 선수도 지금 이제 왔기 때문에 네네. 아직 전력 파악이 안 됐단 말이에요. 타 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에서 롯데가 선발진들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가면서 롯데가 이 순위를 계속 유지하고 중위권에서 계속 대등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최대 2라고 봐야 되죠. 거기다가 지금 공격이 팀인데 야수들이 부상이 지금 많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제 또 그것이, 장두성 선수 그것이 부상도 지금 어떻게 주말 경기부터 이제 다음 주가 하나 또 삼성이란 말이에요. 네, 네. 이 각 문제를 팀들하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전반기에 롯데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유지하고 가느냐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 최대 이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경문 감독은 좀 팬들은 그 좀 바꿔. 네, 네. 예, 좀 바꿔라. 안 네. 되는 선수들 좀 바꾸고 뭔가 좀 네. 변화 좀 주시라. 근데 네, 네. 좀 믿음의 네, 야구를 약간. 네, 네. 김태형 감독은 지금 뭐 좀 부상 선수도 많고 네. 부진 선수도 많은데 좀 빨리빨리 좀 체킹을 해서 바꿔서 네, 네. 하는 그런 좀 패턴도 네, 좀 네. 다르긴 다릅니다만. 네, 네. 근데 근데 저는 하나를 볼 때 네네. 김경문 감독이 물론 팬분들은 답답하니까 바꾸라고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김경문 감독이 그 동안에 그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 내부의 선수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해서 적재적소에 저는 잘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강력한 투수진에 비해서 지금 공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만약에 롯데와 하나가 이게 섞여 있다고 한다면 아마 최강 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롯데는 이제 예, 방망이가. 그런데 그게 네. 지금 그게 반대란 말이에요. 롯데하고 하나는. 그런데 김경문 감독이 지금까지 이 일을 꾸준하게 1위까지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가지고 있는 엔트리 내에서 적재적소에 대주자, 대타, 대수비 이런 점들을 강력한 투수력을 앞세워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만약에 선수들을 활용하지 않고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일을 꿈도 꾸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투수가 아무리 좋아도 공격력이 떨어지니까. 감독의 역할도 예. 크다. 올해 하나가 달라진 부분이 수비도 좀 좋아졌지만 네. 기동력이 많이 더 좋아졌단 기동력.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동력도 적재적소에 지금 김경문 감독이 잘 쓰고 있고 네. 선발로 나왔던 라인업에서도 뛰는 선수들이 좀 많잖아요. 플로리다 선수도 뛰고 어쩌면 노시안 선수도 막 뛰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어쨌든 쥐어짜기를 하면서 잘해 나가고 있다. 노시안 선수가 조금만 더 힘을 내준다고 한다면 네. 조금 더 공격력이 좋아질 거예요. 근데 노시안 선수가 워낙 부진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 팬분들이 좀 답답하시겠지만 저는 김경문 감독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강력한 투수력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상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반환점을 70경기를 향해서 가고 있고 반환점을 돌면 상대 팀들이 투수력이 약해지면 공격력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네. 그러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와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제 전체가 흐트러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가 28명의 엔트리를 가지고 때로는 뭐 들락날락하는 그 인아웃 선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선수들의 장단점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장점이라는 걸 잘 알고 적재적소에 그걸 잘 활용하고 있는 감독에게 이걸 이렇게 바꿔서 선수를 바꿔서 해라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감독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좀 약간 다른 해로 발전된다고 한다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그냥 쭉 꾸준히 가도 공격력이 전반기에 비해서 그렇게 더 나빠지지 않을까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 경험도 쌓아가지고 가고 있지만 상대 투수들도 좀 지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앞으로는 더 나쁘지는 좋아진다. 않기 때문에 하나방망이는. 예, 네. 지금 이 상태로 김경문 감독이 작년부터 하면서 작년에 중간에도 하면서 장단점들을 쭉 파악하고 하면 내가 이렇게 개입을 해서 팀을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더 좋은 경기력을 물론 꿈꾸겠지만 보시는 분들은 네. 그러나 김경문 감독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롯데 이야기만 조금만 좀 더 해보면 지금 이제 부상 선수도 굉장히 나오고
사실 선발이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들 네, 네. 또 박세웅 선수가 갔다 와서 좀 나아지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이제 그 부분도 또 있는 거고 데이비슨 선수도 초반에 좀 완전 강했던 모습에서 좀 이제 상대가 또 전력 분석이 또 되다 보니까 조금 다운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 네. 그 이게 뭐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하면 좋을까요? 뭐 가장 좋은 것은 이순철 위원께서 롯데 경기 중계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게 가장 크게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 롯데 경기 승리 요정 기 어떻게 된 게 팬들이 이게 아까 지금 프런트도 알고 미치겠습니다. 프런트도 알고 코칭 스태프도 제가 아는 것 같던데. 다음 주에 지금 6연전이잖아요. 네. 6연전인데 이제 그 해설자가 둘 들어가는데 네. 처음에는 최원호 의원이 3연전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저하고 3연전 같이 네. 들어가고 네. 주말에는 이태근 의원하고 이틀하고 제가 일요일 날 한 경기만 하겠는데 6연전을 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런데 엄청 부담스러운 가면 저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 친구들이 못해서 진 거고 그렇죠. 잘해도 그 친구들이 그대로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이 묘하게 방송국의 해설자 방송국 탓으로 돌려버리면 우리는 네. 중립으로 그 방송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롯데가 이기면 제가 방송을 들어갔는데 롯데가 이기면 지는 팀이 있잖아요. 상대 팀이. 네. 그럼 이 팀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오지 마라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다음 주에 롯데 경기를 몇 경기를 중계를 하신다고요? 6경기요. 다음 주에 6경기를 다 들어가시는 화수목 거예요? 금토일 다 6경기예요. 롯데 경기를 예. SBS가 네. 지난주에 네. 6월 현충일 날 네. 지상파가 있어가지고 네, 그 우리가 잠시 예. 롯데 경기인데 금요일날 못 들어가고 예. 고척인 건데 네, 갔어요. 네. 갔다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네. 들어갔는데 금요일 경기를 졌어요. 졌죠, 롯데가. 졌죠. 그럼 제가 가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겼죠. 2주가 돌아왔잖아요. 네네. 어저께 화요일날 내가 국가대표 야구 네. 축구 경기 보러 갔거든요. 예, 그때 예. 이제 졌어요. 롯데가. 그때 없었죠. 축구장에서 가끔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봤는데 네. 또 그러네 그랬더니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제가 했잖아요. 네. 또 그런데 이겼죠. 매치업이 도저히 KT한테 이길 수가 없는 매치업이에요. 정말 요즘 최고 잘 나가는 헤이스스 소영준이었단 말이에요. 저기 KT가. 그리고 여기는 여기는 선발. 데이비슨 네. 대체 선발이란 말이에요. 김진욱 선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기니까 물론 그렇게 이렇게 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다고 해서 이기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담스럽게.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 뭐 공정하게 해설하시고 근데 아들이 그 지금 롯데 코치시잖아요. 그럼 뭐 따로 통화한 적은 없죠. 저 털을 안 쳐. 그냥 그 친구가 궁금해서 저한테 뭐 문자 보내고 그러면 네, 네, 뭐 그렇게 해봐라고 이야기는 하지. 근데 그게 글쎄요 올 시즌 들어왔고 두 번인가 뭐 한 번은 뭐 트레이드권 가지고 뭐 이 선수가 우리 팀에 필요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게 약간 좀 징크스가 있냐면 네. 삼성 그 경기를 제가 가잖아요. 네. 라팍에서도 이제 삼성을 제가 만나면 그 다음부터 불처럼 일어나요. 이제 8연패 됐을 때 이제 관계자를 자 만나고 하고 난 다음에 8연패 그다 반등하고 난 다음에 올라왔고 이종렬 단장을 제가 만날 때마다 막 연승 타고 해서 언제 오냐 먹방 한번 찍으러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징크스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회사에 여자 아나운서가 있어요. 네. KT 경기 리포터로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경우가 회사에서 있죠. 네. 저하고 같이 내보냈어요. 동시에. 네. 누구 기가 센가 보자고. 여기는 롯데 승리 요정, 그쪽은 또 KT 승리 요정. 했어요. 예. 그런데 두 번 다 그 예. 친구가 예. 왔는데도 못 이겼어요. KT가. 제가 가는 게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역시 이 의원님 기가 더 센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그걸 좀 깨트려 보려고. 네. 회사에서도 괜히 또 부담되잖아요. 부담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부담되지.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이게 결국은 깨지지 않고 지금 넘어갔어요. 만약에 이제 주말에 롯데가 SSG라고 하는데 네. 오늘부터 하는데 그 선수층이 사실은 쉽게 이길 전력이 안 되는 롯데가 지금 SSG가 물론 뉴징 시리즈를 하고 지금 인천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실 것 야구를 같아, 해야지 이거. 왜 주술 같은 이상한 거 뭐 샤머니즘 막 이런 걸로 왜 사람을 이렇게 이게 네. 롯데는 최준용과 나균환 선수가 이제 나균환 선수가 선발이 없으니까 지금 선발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나균환 선수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던지는 게 수요일 날 던지는 구속과 목요일 날 와서 연투를 하는 구속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 선발로 나가면 더 그런 투구수가 많아질수록 1회 2회하고 3회 4회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면 불펜으로 가면 그러면 그렇지 않냐. 그런데 정철원과 최준영이라는 김상수, 박진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는 어쩔 수 없이 연투가 됐지만 연투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이틀씩 한 번씩 나오면 한 이닝 이 두 이닝 정도는 던지는 그 제구력이 편안해 가지고 저는 충분히 더 선발보다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문제는 그렇다고 보면 불펜이 그게 강화가 된다고 한다. 불펜이 그러면 박진, 김상수, 정철원,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다고 나균환, 뭐 최준영 이렇게 5명이나 되잖아요. 거기 자원이 정현수, 송재영 뭐 좋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만 갖춰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이 피처스에서 좀 던지는 선수들을 오프너 개념으로 던져서 그래서 이 전반기를 좀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물론 선발이 대등한 경기를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야구 경기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지만 롯데 사정은 지금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데이비슨과 간바 선수는 아프지 않고 박세훈 선수가 돌아오니까 박세훈 선수가 뭐 잘 나가다가 좀 최근에 제구력이 안 되고 막 이래서 이제 그러는데 나머지 2명의 선발, 그러니까 이민석 선수가 그래도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수만 조금 피처스에서 계속 돌려가면서 하면서 이 나균환 선수를 불펜에 놓고 불펜 강화로 그 불펜으로 힘으로 공격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면 이 전반기를 좀 버티고 나면 후반기에 조금 어떻게든지 선발진들을 갖춰가지고 조금 더 이제 타자들이 돌아오니까요. 어떤 팀이든 5선발은 좀 유동적인.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나균환 선수가 포수를 하다 투수를 해서 그런지 투구 폼도 상대 타자들에게 이협적이지 않고 구위 자체도 그렇고 구종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쉬다가 빠른 볼과 포크볼을 주무기잖아요. 던지면 포크볼이 나가게 떨어지는데 선발로 가면 포크볼이 투구수가 많이 밋밋해져 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좀 장담할 경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이제 김진욱 선수인데요. 고등학교 때 너무 잘 던졌기 때문에 또 좋은 투수였기 때문에 기대도 많고 그렇게 잘할 것을 믿고 있는데 저도 이 김진욱 선수를 보고 있으면서 구속, 구위 이런 걸 다 빼놓고 마운드에서 경기를 이렇게 풀어나고 이게 대담성이 내는 것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것 이전에 일단은 구위와 구속 이런 게 갖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제만 놓고 기준을 놓고 보면 이런 선발 투수를 해서는 안 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는 안 되는 시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구속도 안 나오죠. 변화구도 밋밋하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고 변화가 다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뭐 방송 어제 리뷰에서도 말씀드리고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투수가 갖춰야 될 것은 3가지입니다. 피치 디자인, 그다음에 피치 타입, 드라이브 라인. 드라이브 라인은 그 선수의 몸을 전체적으로 MRI 찍어서 최적의 투구 폼을 찾아주는 것이 그러면서 이제 그 회전축이라든가 찾아주는 것이 드래그 라인은 그거고 피치 디자인은 뭐냐? 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손의 어떤 그 구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길이도 있고. 네네. 그러면 그립을 어떻게 조정해서 잡느냐. 그립을. 그런 다음에 패턴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 그립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구종을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이제 피치 디자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피치 타입은 뭐냐. 그러면 가지고 있는 구종을 가지고 몇 퍼센트를 이렇게 해서 던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게 조정하는 것이 피치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치 디자인과 드라이브 라인을 우선 빨리 만들어야 돼요. 김진욱 선수는 자기 체적이 몸에. 그런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김진욱 선수 신체에 비해서 저는 투구 폼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오바스로가 기본이지만 타점을 높인다고 막 이야기를 네, 그러니까 했는데. 기본이 그거지만 가장 인간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이 정통 오바스로지만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진욱 선수는. 그래야 좋은 선발 투수를 하나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워낙 그 경기 경험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김진욱 선수는 드라이브 라인 피치 디자인을 빨리 만들어서 뭔가 좀 그 우리가 그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자들이 프로에 와서 3년 동안 2할 오픈 2할을 계속해서 치면 뭔가 전면적인 타격 수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투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김진욱 선수가 지금 5년 차가 되는데 단 한 번도 좋은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개조에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뭐 지금
약간 상위권 팀들 네, 한번 네. 조금 살펴봤고 또 변동도 한번 네, 네. 예상을 해봤고 두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이제 조성환 감독 대행이 6월 2일 이승엽 감독 나가고 지휘봉 잡았고 지금 2승 7패입니다. 네, 지금 네. 5연패 중인데 네. 팀이 어려운데 뭐 부상 선수들이 좀 뭐 돌아는 왔지만 뭐 각빈 선수 오고 홍거인 선수 오면 야 뭐 할 거야 이렇게 했는데 네. 아직은 상승 모멘텀을 못 만들었으니 이 뭐를 지금 해야 됩니까? 이 두산 지금 뭐를 해야 됩니까? 우선 주전을 만들어야죠. 주전부터 우선은 주전이 지금 없잖아요. 어떤 선수가 지금 내야의 주인이고 누가 주전인지를 그래서 제가 허경민 선수가 KT로 이적하고 난 이후에 그 아마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네, 예. 네, 이야기하셨어요. 내야가 빨리 안정이 돼야 되고 주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승엽 감독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감독이 돼서 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선수의 장단점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점만 보이는 게 아니고 단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독이 이 경기를 운영해 갈 때 있어서 뭘 하려고 하는데 단점이 딱 머릿속에 이 잠재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쉬운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몰려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선수 장점이 이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해내지 못하면 선수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또 팀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가라앉고 막 그러다 우왕좌왕하다가 그래서 A를 써봐도 안 되고 A를 선수를 써봐도 안 되고 B를 써서 선수를 안 되고 C를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왕좌왕해서 지금 주전이 없는 상태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투수력은 괜찮습니다. 두산이 네네네. 공격력이 일정하게 지금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왔다 갔다 거기에 이제 뭐 작년에 주전으로 했던 강승호 선수라든지 양석환 선수는 이미 피저스에 내려가 있죠. 신인 선수들이 왔는데 신인 선수들이 올라오는 데까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주전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도 주전을 만들지 못하고 이 감독 대행이 와서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선수들이. 그래서 두산의 야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그거부터 해결이 돼야지 그다음에 네네. 뭐 이기고 지는 것도 정말 그렇죠. 중요합니다만 네, 지금 네. 두산은 그걸 만들어야 된다. 네. 주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백업 선수 이렇게 해서 좀 지치고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부상당하고 이럴 때 바꿔서 하는 것이지 이 선수 A라는 선수가 딱 안 되면 또 B 선수고 B 선수 안 되면 또 C 선수고 다시 또 A 선수 돌아오고 두산 계속 도돌이표를 계속 그러고 그렇게 있습니다. 왔었죠. 예. 네. 그것을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